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 쇼핑몰 성광진 소장님 모시고 학교 폭력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예. 요즘 뭐 교육 관련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지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소년법 관련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산 여중생 그 폭행 사건 관련해서 예,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나 다들 뭐 굉장히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강릉 또 인근의 뭐 세종 계속 좀 같은 사건들이 묻혀있던 사건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좀 만연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학교 내 이제 학교 폭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학교 밖 폭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교 수업 이외에 아니고 학교 공간 이외에 이게 학생들이 대개 보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예, 어떤 범법을 저질렀거나 또는 학교 내에 어떤 문제를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폭력 사고, 폭행 사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지금 부산 여중생 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폭행에 가담한 두 가해자 학생은 둘 다 지금 현재 보호 관찰을 받고 있어요. 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관찰 중인 그러한 두 여학생이 한 여학생을 갖다 이제 폭력을 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뭐 소년법 폐지 청원이 현재 뭐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거와 관련돼서 찬반 지금 논쟁이 뜨겁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20년 이상 구형을 할 수 없는 게 좀 골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년법이 보면 14세 미만인 학생 아이들은 네. 사실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4세 이하는 아예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보호 처분이 되죠 대신에. 네네.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18세 미만, 17세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소년법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 사형을 받는다 해도 무기징역으로 가면 된다든가 무기징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20년형이 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있었던 여고생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도 현재 구형량이 20년이거든요. 네네. 그것은 소년법 때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법들이 있는 게 이제 18세 이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좀 미성숙하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시는 측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냐? 오히려 이러한 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법 자체를 악용하기까지 하고 또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인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논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범죄가 예.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횡폭화되고 아까 말한 대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갖다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하나로 소년법 폐지가 또는 개정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 소년법을 폐지보다는 네.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세에서 촉법소년 그 조항을 네.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 그리고 또한 19세 미만, 즉 18세였던 것을 17세 미만으로 바꾸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네. 그 방향은 어쨌든 과거보다 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든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송천동 자살 학생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고 예. 어떠세요?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추모공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송천동에 추모공간 있을 때와 또 대전시 교육청으로 추모공간이 며칠 전 옮겨졌는데요. 네네. 그때 갔었죠. 예. 지금 왜 옮겨진 겁니까? 이 학생이 송천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몸을 던져 추진했는데 그 이제 장소에 이제 그 상인들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그 장소에 자발적으로 그 아마 그 학교 동급생이나 친구들이 와서 추모했던 모양입니다. 뭐 그래서 과자도 갖다 놓고 뭐 빵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시작된 추모 공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추모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여성 단체가 또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조그마한 추모 공간을 갖다 좀 제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상인들로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업에 지장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생업에.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한 10여일이 금가한 뒤부터는 이 상인들로서도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 자신들의 생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 좀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왔으면 좋겠다 했고요. 그 당시 상인 대표들의 그 말씀들은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죽은 우리 그 여학생이 그 학교, 네. 소속 학교나 교육청이 한 번도 이 자리에 와서 추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시장님도 왔다 왔는데 교육감은 안 오더라. 예. 도대체 자신들의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불문을 터면서 그 여성단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교육청으로 바꿔라. 아니면 그 학교 앞에서 갖다 놔라. 그럼 이렇게 지금 교육청의 요청을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제가 교육청 입장은 정확하게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당시에 언론에 나온 분명한 입장 어떤 거였냐면 안타깝지만 현재 경찰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니 네. 그 진상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공식적인 의견이 맞는 취재 좀 부탁합니다, 소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교육계 앞으로 관심이 글쎄요, 많으신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설동호 교육감에 대한 비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 사건과 이전에도 최근에는 그 뭐 급식과 관련된 뭐 양잿물 그 세척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해가지고 오븐 클리너요? 오븐 클리너. 수산화나트륨을 주원료로 하는 뭐 그 식기 세척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유해한 건데도 방관하고 있었고 그게 또 만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죠. 또 대전 서구 또 중학교에 10여 명의 남자 학생들이 그 집단으로 여교사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죠. 이런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교육감님은 맨날 아침 동행만 다니신다고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로서도 이제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네. 교육감이 네. 사실상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학교와 교육청에 갖고 있는 무한 책임 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내가 보호하고 그들 갖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다가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급식 문제 여러 가지로 그냥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에도 그 양잿물 성분의 그 수산화나트륨의 오븐 클리너를 갖다 광범위하게 조리구에 사용했다는 그러한 폭로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예. 누가 얘기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조리원이 예, 양심 고백을 양심 한 거죠. 이 그래서 조리원 참 힘들겠네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심 선언을 하신 분들을 사회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근데 혼자 의기에 의해서 양심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는 혼자 보고 잘렸을지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또이 사실은 또 사실은 그 영양 교사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수산화나트륨이라면 그 독성 물질이 조리기구를 갖다가 닦는데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갖고 현재 지금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심 찍는 게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예. 작년에 그 봉산 쪽 급식 사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당연히 급식에 관한 대한시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예.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그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교육감이 강력하게 입장을 천명해야지 이게 또 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산초 이전에도 대덕고등학교에도 그 타이가 섞인 이물질 급식물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 사과나 유감 표시가 교육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참 문제인데 우리 예. 교육자로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특히 이번에 죽은 학생을 생각할 때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차원에서 유감의 표명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한번 진상조사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뿌려대고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탄방 중에서 있었던 그 여교사에 대한 그 어떤 교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성폭행이라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도 그 해당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뭐 이런 그 등등의 이유로 그냥 조용히 묻혀버린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수시할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진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학교 당국에서라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는 최소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없는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에서 진정서를 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학교 교육 현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얼굴을 보이기보다는 행사장에서 얼굴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자이기보다는 좀 정치가로서의 행보가 더 큰 게 아닌가라고 또 인식을 하더라고요. 뭐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뭐 행사 참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뭐 본인이 막 교육계에서 어떤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충분히 한다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면서 그럼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중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의 교육에 관한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시민 한산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교육관님 직접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형태라도 설동호 교육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입시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저기 발표를 한번 했네요. 네. 지금 2년 뒤에 이제 고교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래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1년쯤 유예된 것 같아요. 중3부터. 네, 그렇습니다. 중1부터 그죠? 그렇죠. 이제 중2가 되는 거죠. 중2가 되는 거죠. 중2부터 중3부터가 아니고. 중2가부터 되는 것인데요. 원래는 중3부터였는데 중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유예된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이제 수능 개편안입니다. 근데 이제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은 9등급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안은 이제 몇 개 과목을 절대 평가하고 2안은 전 과목을 이제 절대 평가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 1안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뭐 한두 과목 더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빼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한 3개 과목 정도 빼놓고서. 이거는 사실은 좀 1안이나 2안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개혁안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것이 이제 수능을 개혁이라 하면 뭐냐면 수능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시민사단체라든가 교육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거 뭐냐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장치로만 필요하지 이것이 하나의 줄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도 심각하게 이제
깨닫고 네. 한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개혁안을 갖다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공약에 넣었던 사항조차도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특히나 이건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제 그 수능 개편안 이제 내놓았는데요. 네. 사실 이 수능 개편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현재 교육부라면 이걸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오랫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새로운 정말로 지금까지만 다른 새로운 안을 내놓고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내안을 내놨더라도 또다시 불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바뀌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0년, 20년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안을 갖다가 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게 교육부가 제가 볼 때는 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본인들의 어떤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을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돌려놓고 여론이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또 돌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요? 안 그렇고서야 이게 계속 돌려치기로 이렇게 반복될 리가 없잖아요. 아주 옳은 얘기 같고요.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이제 좀 그 어떤 정책을 갖다 펼칠 때는 좀 신중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이 정책을 만들어내놔야 됩니다. 그 내놓고 나서 곧바로 고치고 하는 내용을 하려면 이게 안을 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수능과 관련된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고 직접적 이해 당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게 하려면 진짜 완벽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금방 고치지 않는 그 10년, 20년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바꿀 수 않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개혁안을 갖다 내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허진 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교사가 돼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정책을 다 하니까 행정위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저는 30% 이상을 현직 교사 출신 또 민간인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교육 공무원들도 단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견고하게 자기들의 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르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가 정말 우리 현장을 너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교육부 마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내놓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좀 그 교육 개혁에 대한 상을 확실하게 아주 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어떤 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한 10년, 20년, 먼 10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곳이 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런 이제 이 실력 갖고 또는 이런 책임의식 갖고는 이게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 사람들의 비난을 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하면은 뭐 촉대매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나중에 외톨이 되고 온갖 비난은 다 먹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욕을 먹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 1점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제 자신이 어디든 달려갈 자신이 있고요. 또 열심히 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욕도 먹어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나라 교육에 정말 가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욕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욕을 먹었더라도 정말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지금 당장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 됩니다. 진짜. 소장님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가야죠. 총수장님. 아 이게 떼부지가 않아서 유연하셔가지고 그냥 부드러워서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육 정책에 관해서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가야 할 길이라면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제 나름의 신념이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위하면 진짜 그래야죠. 교육 정책이 조변 섞게 해가지고는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대치동의 대지 엄마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기회에 이제 다시는 좀 이렇게 조급하게 성급한 정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받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 소장님한테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 예. 오늘 뭐 몇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네. 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준비해 주신 게 뭐 우리 그 학교 청소년 관련돼서 소년법 폐지 또 그리고 범죄 처벌이 강력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그냥 청소년법 관련돼서 그냥 심각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소년법 폐지만이 과연 유일한 해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 교육계, 특히 교육청이나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더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그런 잔혹한 범죄를 유연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